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장에는 8장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1 클래스 선언과 객체 생성. 네, 객체란 무엇이냐? 이제 객체는 어떤 특징, 속성, 상태 특징과 이제 행위, 행동, 동작, 기능으로 구성된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객체의 특징, 속성은 변수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인 행동은 함수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차의 이러한 외관 아니면은 색깔 이런 것들은 이제 속성이 되는 거고, 이제 움직인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는 객체의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변수와 함수로 정의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이 틀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제 객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이제 일정한 틀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선언해 준 다음에 변수 이런 것들을 속성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요. 이제 붕어빵 틀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처럼 어떤 클래스는 이제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고, 이제 객체는 이제 요 붕어빵들인데, 이 붕어빵들 모두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는 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슈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각각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객체 생성 및 활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전거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자전거의 속성은 바퀴 크기, 휠 사이즈, 색상, 컬러. 자전거의 동작은 이제 지정된 속도로 이동, move,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turn, 그리고 정지, stop,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패스를 사용하여 비어있는 클래스를 선언해 볼 건데요. 네, 클래스 위에서 봤듯이 클래스하고 바이시클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이제 패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코드를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단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게 문법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일단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바이시클을 이제 객체 마이 바이시클을 생성해 볼 텐데요. 이렇게 바이시클 하고 이렇게 똑같이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제 객체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만든 마이 바이시클 객체의 속성을 설정해 볼 텐데요. 이제 보통 객체 이름명 그리고 변수명, 변수명 이꼴 속성값, 이런 식으로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며 같이 속성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이 바이시클의 이 객체의 휠 사이즈는 26, 마이 바이시클 닷 컬러, 요 뒤에 컬러가 이제 속성이 되겠죠. 이 속성 색깔은 이제 블랙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객체의 속성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객체의 속성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wheel size color, 이렇게 객체명 변수명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속성이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바이시클 클래스에 함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패스를 사용해서 빈 클래스로 냅뒀는데, 이제 함수 move, turn, stop,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클래스 안에서는 이제 셀프.변수명으로 속성 값을 가져오는데요. 이제 이 변수명 셀프.변수명으로 속성 값을 가져오는데, 이 셀프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클래스에서는 맨 앞에 셀프를 인자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셀프를 가장 맨 앞에 함수로 인자로 이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자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speed, direction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바이시클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객체 메서드. 이제 메서드는 어떤 것이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이제 객체명, 닷 메서드명, 그리고 인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my bicycle을 이제 bicycle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생성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 아까 위에와 같이 속성을 지정해 준 다음 이제 객체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move는 이제 30, 여기는 speed라는 인자를 이제 받아서 이 인자를 여기 넣은 다음 출력하는 거고 함수고, 이제 요 턴은 이제 요 디렉션, 방향 디렉션을 받아서 인자로 받아서 이 디렉션을 여기에 넣어서 출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스탑은 여기 인자가 없으니까 요 휠 사이즈와 속성을 이렇게 여기 넣어서 출력하는 함수인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전거 시속, 여기 입력한 인자 30이 여기 들어가서 출력이 되었고, 디렉션 좌가 여기 들어가서 출력이 되었고, 이제 속성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바이시클 클래스에 또 이제 인스턴스 바이시클 1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바이시클 1은 이제 바이시클과 다르니까 속성을 다르게 설정해 주고, 이제 이런 메서드의 인자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잘 클래스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방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dot wheel size, dot color 이런 객체명, dot 속성, 변수명 이렇게 해서 속성을 지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시가 두 개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만, 만약 객체가 무수히 무한히 많다, 예를 들어 개인 고객의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로 해서 쭉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만 명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과연 이렇게 반복적인 수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파이썬에서는 이제 초기화 함수, 이제 언더바 2개, 그리고 init 언더바 2개, 그리고 괄호, 이 초기화 함수를 통해서 객체의 속성 값을 여기 이 클래스에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새로 이렇게 할당을 계속 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init을 사용하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동시에 속성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def init을 하고, self는 이제 객체, 자기 자신을 인자로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위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wheel size, color, 여기서는 이제 wheel size dot wheel size dot color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긴 인자로 받아서 이 바이시클 함수를 만들 때 인자로 받아서 이렇게 self dot wheel size, self dot color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을 지정해 주겠다, 이런
이런 속성을 바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는 이 속성 값을 사용할 때는 self 속성명, 변수명이라 하죠. 속성 값 self color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셀프를 이용해서 속성 값을 클래스 안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은 다시 바이시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 이번에 my bicycle 클래스 객체를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속성 변수명 속성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인자로 넣어서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자 들어간 값이 여기서 init 초기화 함수에서 이제 바로 이제 속성 값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객체 생성과 동시에 입력된 인자로 속성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래에 함수들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이제 클래스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클래스에서 생성한 모든 객체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클래스 변수, 클래스 내 함수에서 정의한 변수며 각 객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라는 에어리아 영역 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이제 클래스 안에 함수에서 정의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각 객체마다 가지는 고유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클래스 car을 선언해 볼 건데요. 이제 인스턴스 카운트 제로 요것은 이제 클래스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self.size color 요 self size, self color를 이제 그 속성 값으로 지정해 주는데 이것들을 이제 함수 안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인스턴스 변수 어떤 특정 개체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변수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제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는 이름이 같더라도 구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개의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car1과 car2를 이제 car1과 car2의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객체의 수 1,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car instance dot count 여기서 보시면은 클래스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클래스 변수를 여기 이 속성 값을 지정해 줄 때마다 이 인스턴스 카운트 값이 일씩 늘어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이제 속성 값을 지정해 줄 때마다 이 함수를 일씩 더한 다음에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모두 공통된 객체가 다름에도 공통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 변수명 또는 객체 변수명으로 이렇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각 클래스의 총 인스턴스 개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car 이제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instance count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개수가 2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똑같이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한 변수여서 이렇게 2개 2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인스턴스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변수는 각 객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는 뭐냐면 각 객체에서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첫 인자로 이제 셀프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셀프가 필요하면 이 셀프를 이용해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카 클래스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어떤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카운트,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 요런 함수들을 다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각 객체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를 다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셀프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을 한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스피드라는 인자를 받아서 이제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ove 함수의 인자로 인스턴스 변수를 입력.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self.move, self.speed, self.speed, 이 self.speed를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self.speed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1과 카2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 move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제 autocruise 메서드를 한번 이제 카1, 카2 모두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초기화 함수 인스턴스 메서드 초기 함수를 통해서 이제 객체의 속성을 속성 값을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move, def move 이 인스턴스 메서드를 활용해서 80, 100이란 값을 지정해 줬고 이 80이란 100 값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 def move 인스턴스 메서드를 활용했지만 이제 각 객체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시속 80km로 전진, 100km로 전진, 이제 오토크루즈를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인스턴스 메서드가 각 객체별로 따로따로 이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적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제 정적 메서드는 클래스나 인스턴스 메서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함수 앞에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를 선언해서 정적 메서드임을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셀프 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코드들을 여기에 이제 붙여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 위에 있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고 따로 이제 정적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정적 메서드 체크 타입을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언이 됐고 여기는 이제 속성 값도 없고 이제 어떤 인스턴스 변수가 따로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체크 타입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인스턴스 변수 없이도 이렇게 따로 셀프 인자가 없이도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메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인데요. 함수 앞에 이제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해서 클래스 메서드임을 표시를 해주고 이제 이 CLS 인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CLS 인자는 이제 이 클래스 변수를 받아오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count instance라는 이 클래스 메서드를 한번 작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 cls, 이 인스턴스 메서드에서는 이제 셀프가 필요했는데 이 셀프 대신 클래스 메서드에서는 cl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ls.instance count, 인스턴스 카운트는 여기 위에서 선언한 클래스 변수겠죠. 이거를 받아서 이 cls 여기 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클래스 변수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 이걸 호출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네, 이제 카1과 카2 객체를 생성해 보면은 이제 count instance가 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객체 생성 전에 첫 번째 객체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2 해서 이 클래스 변수가 여기 cls 인자에 들어와서 이제 이 cls 인자를 받아서 메서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8.3 객체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이제 객체와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큰 규모의 코드 작성과 관리가 편해집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내용처럼 이제 그 어떤 많은 객체들을 작성하거나 생성해야 되거나 관리해야 될 때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로봇 만들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로봇의 속성을 이름, 위치로 정하고 로봇의 동작을 한 칸 이동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제 객체와 클래스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주고 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정의를 한 다음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2개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만약 수천 개, 수만 개의 이런 객체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해서 이제 로봇이랑 클래스를 선언해 준 다음, 이제 그 초기 함수를 통해서 name과 이름과 이제 포지션, 초기 위치를 이제 속성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move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주면은 객체도 이렇게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고, 로봇 1, 2, 그 다음에 로봇 1, 2의 메서드도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 4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상속은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의 변수와 함수를 이어받고 새로운 내용만 추가한 클래스를 선언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차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차라는 클래스 기존의 클래스 외에도 이제 전기차, 가솔린차, 디젤차 이런 게 있는데, 차라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다 세세한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다 만약 새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면은 처음부터 이런 공통된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부분을 이래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 추가할 내용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을 클래스 상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런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를 이제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모 클래스는 블록 클래스 바이시클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던 클래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 폴딩 바이시클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식 클래스 보통 이제 위에 있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그 밑에 상속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식
클래스를 선언을 한 다음 요 부모 클래스를 요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 함수 이제 폴딩 바이스클을 이제 속성 값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새로운 속성값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 요 bicycle init 이 바이시클 위에 정의한 이 초기화 함수를 재사용하겠다. 상속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선언을 해준 거고요. 또 다르게 아니면은 이제 super 하고 가로 init resize color 이렇게 하면은 셀프 인자가 필요 없는 이런 슈퍼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상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새로 자식 클래스에서 새로 추가한 변수고요. 이제 state라는 여기 속성값 이것을 새로 추가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한 이제 폴드와 언폴드 메서드고요. 이제 자식 클래스를 실행해 보면은 네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이 위에 요 초기화 함수 요거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수 속성값이 잘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브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무브를 클래스에서 작성해 주지 않았는데 이 무브에 대한 함수 무브를 이 부모 클래스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드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새로 정의한 함수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죠. 이 새롭게 추가한 내용 폴드와 언폴드 모두 이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통된 점을 이제 받고 새로운 내용만 추가하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상속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